예, 오늘 뉴스탑10은 재작년 민주당의 돈 봉투 파문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년 전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9천만 원 넘게 뿌려졌다. 그럼 그 돈을 도대체 누구 주머니로 흘러가게 한 것이냐. 검찰도 어느 정도 현직 의원의 명단까지 파악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 돈 봉투 파문 조금씩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1위와 4위를 하나씩 만나보기 전에요. 그제 압수수색을 당했던 윤관석 의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데 돈을 마련하는 정황이 담긴 또 다른 윤관석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국면 전환형 그 기획 수사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관석이 형이 꼭 돈을 달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원 주고.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에서 앞에서 잠깐 봬요. 예.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서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고 윤관석 의원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 한번 먼저 듣고 왔습니다. 일단 검찰은 의심하는 그 혐의 입증에는 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어느 정도 돈 봉투 정황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요. 송영길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당시 전당대회 때 1억 가까이, 그러니까 9천만 원이 넘는 9,400만 원을 뿌렸다. 이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들으셨던 저 녹음 파일 내용을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 제가 두 화면을 바로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이 얘기예요. 관석이 형이 꼭 돈 달라고 하면 100만, 1,000만 원 주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누구한테? 윤한테? 예. 이게 바로 4월 말, 그러니까 당시 전당대 직전, 일주일 전쯤에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의 대화 내용입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게 5명이 빠졌더라고. 이건 지금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안 나가고 오늘 빨리. 그래야지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 지금 이 녹음 파일 다 들었는데, 그럼 이게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마련하는 정황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급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녹음 파일이 워낙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실은 지난번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보면 이게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돈을 요구를 하고 돈을 갖다 주는 그러한 정황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당시가 보면 이 전당대회에서 원래 처음에 송영길 후보가 상당히 이제 우세하다는 점쳐지는 있었는데, 홍영표 당시 후보가 친문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치고 올라왔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급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조직력을 동원해서 뭔가 이 대의원 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윤관석 의원이 당시 선거 책임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의원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돈 봉투와 또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막판에 어떤 결전을 벌였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오고 몇 명에게 줬다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예를 들어 진술이 있으면 이게 진술이 뭐 신빙성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할 텐데 예. 문제는 이 녹취라는 게 이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지금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쥐고 있다는 육성 파일이 어디까지 더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만 나와도 그러게요. 지금 추가적으로 보면 뭐 지금 많게는 뭐 70명, 80명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이 파문은 저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40명, 또 일부 보도는 많게는 7, 80명이 현직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연루가 돼 있을 것이다. 검찰 그건 의심하고 있고요. 근데 윤관석 의원의 육성 혹은 돈을 마련하는 정황 말고도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땡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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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오빠 호남을 해야 돼.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관석이 형, 뭐 오빠 이런 단어 나오니까 두 사람의 친분을 뭐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다음 화면 또 보겠습니다. 나는 인천 둘하고 땡땡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또 형님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 또 다른 의원들 실명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지금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정치 탄압이다, 기획수사다 이렇게만 하고 지금 구체적인 반박은 못 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돈이 전달된 사건은 굉장히 은밀하기 때문에 당사자 진술만 가지고도 사실 유죄 인정이 되는 법리가 있을 정도인데 여기에 녹취록이 하나만 등장해도 굉장히 파급력이 높은 증거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대체로 아주 클리셰 같은 반박 논리가 그 뜻이 아니었다,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한번 흔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녹취 파일이 3만 개이기 때문에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녹취 파일을 듣는 사람은 그냥 맥락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굳이 뭐 확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녹취 파일만 추려가지고 해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고 상대방이 이게 그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멸타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내용이 앞뒤 맥락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예. 누구랑 협의를 하고 어떻게 금액이 마련됐고 그 사람한테는 왜 줬고 그 사람은 왜 뺐고 이게 지금 다 확인이 됐고 여기가 너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기 때문에 이정근 사무부 총장이 지금 수사 협조를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자신의 별개의 사건 10억 사건에서 구형보다 1년 6개월이 높은 4년 6개월형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분은 지금 굉장히 법의 지엄함을 받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안 할 수도 없고 아하. 그리고 3만 개를 자동 녹취를 해가지고 몇 년치를 다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을 검찰에서는 분실했다고 거짓말했는데 압수수색 결과 자기 어머니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 돈을 다 내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를 보험으로 갖고 있기 위해 가지고 녹취를 했던 것이고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돈이 나한테 갔을 경우에 이 돈이 남한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인데 내가 가졌을 경우에 또 사기죄가 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보험 장치로서 이게 만약에 드러날 경우에는 전달된 거 다 불겠다는 생각까지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예. 수사 협조가 지금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돌이킬 수도 없어서 다른 분들이 녹취록의 의미를 흔들면서 그 취지가 아니다라거나 본질에서 벗어난 뭐 수사 타이밍이나 기획 수사 얘기하는 걸로는 절대 혐의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녹음 파일 3만 개, 또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그게 대략 2016년부터인 거야. 한 7년치가 녹음이 쫙 돼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 아니냐.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뭐 여기에 몇몇 윤관석 의원의 육성과 함께 저희가 이름을 땡땡으로 가리긴 했지만 녹음 파일에 일부 현역 의원들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검찰이 영장이 적시한 내용 중에 현역 의원 10여 명의 이름이 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좀 대략적으로 누가 누군지는 좀 가닥이 잡히는 건지 이게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감사를 해야 뭐 검찰에 뭐 맞서든 마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녹취록에 거론되는 게 10여 명이라고 하고 최소 10여 명이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에서 이런 금품을 수수하고 또 제공하는 혐의는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됩니다. 굉장히 중한 처벌이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예. 또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만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 이 경우에는 뭐 제3자의 어떤 진술만 가지고 수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직접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이 뭐 주장해 왔던 정치 탄압을 했던 그런 수사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특히나 의원들 개인의 어떤 개개인의 비리 사건이라기보다는 재작년에 있었던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돈 봉투 살포 의혹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시점이 묘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야당으로서는 제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예. 그것은 그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검찰의 조사와는 별도로 당 차원에서 전당대회에서 저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원들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좀 펼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남은 줘야 된다는 등 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인은 안 주려고 했는데 누가 달라 그래 형님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겨서 돈봉투를 의미하는 거겠죠. 지금 적나라하게 고스란히 지금 녹음 파일에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뭐 윤 의원 측은 앞뒤 전후 맥락 다른 상황이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녹음 파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압수수색의 대상자 당시 송영길 캠프의 인천이 지역구인 이성만 의원. 지금 윤관석 의원이 보시는 것처럼 돈을 마련했던 정황이 있었다면 이성만 의원은 돈을 뿌린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3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돈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돈 1000만 원만 줘라. 그럼 이렇게 그날 여러분 100만 원씩만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그냥 조용히 주고 싶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줬어. 우리 또 팀에 와서 또 오빠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아니 뭐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나 해야지.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앞으로 수사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뭐. 글쎄요. 영상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성만 의원의 반박, 사실 무근이다까지. 이게 9,400만 원이 대략적으로 검찰이 봤을 때 뭐 다 나눠서 1,000만 원은 지역 상황실장들에게 또 다른 1,000만 원, 또 다른 지역 인사들, 지역 본부장, 지역 본부장. 이게 꽤 3,400만 원. 6천만 원은 윤관석 의원을 통해서 했고 이거를 뿌리는 당사자, 살포하는 당사자는 또 이성만 의원 아니냐. 이성만 의원도 또 인천이 지역구고 송영길 캠프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뛰었고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녹취가 공개가 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명단 자체도 뭐 비공식적으로는 암암리에 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혹여나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겠답시고 뭐 정치 탄압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거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당 차원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진상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사실을 밝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까지도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이제 돈봉투 의혹이라고 제기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당시 당대표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경선 캠프별로 각 지역에 지역 본부장이 있는 것이고 상황실장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유기적인 관계성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녹취록을 들으면 사실 상당히 좀 조직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좀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검찰의 수사가 지금 관계자들 압수수색하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실체적 진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비서관도 저 녹음 파일 듣고 놀라긴 하셨죠? 네,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내용 역시도 이제 적나라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당사자들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좀 두 사람이 사실 무근이다, 뭐 검찰의 기획 수사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했던 첫 단추의 말이 좀 장 변호사님 좀 어떻게 비춰질까가 뭐 검찰 앞으로 뭐 재판에 넘긴다면 뭐 앞으로 다퉈보겠지만 첫 단추를 딱 정치 탄압이다라고 봤던 것 자체 잘못 끼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혐의를 받고 계시는 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긴 한데요. 뭐
일단 대상자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또 일견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에서 나오는 입장이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당 차원에서는 그냥 시기가 교묘해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매듭 지어질 수 있는 측면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에서 있었다고 지금 의혹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네. 장 변호사도 결국 이게 뭐 민주당이 최초 얘기했던 이거 윤석열 정부가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수사 의도 아니냐. 이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 국민들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보면 대략 최대 적어도 77명. 근데 여기에 현직 의원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77명이고 뭐 여기 당직자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게 모두 이 녹음 파일의 대상들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 검찰은 조직적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마치 이 문제처럼 오해가 있어서 지금 나오는 것에서 이기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유행어를 나타났다고 정치 2년 전에 있었던 동네 선거가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에 인터뷰를 했더만요. 개인의 일탈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적어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불법 정치자금 무효의 하나의 게이트가 열리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왜 2년 묵혀뒀다가 이제 수사하냐. 정상에서는 그런 말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도의적 책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묵혀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원래 이정은 사무부총장의 이제 그 수뢰 혐의, 그 돈을 준 분의 어떤 이 고말로 인해서 이 사건이 시작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휴대전화까지 이제 압수를 하게 되고 이 문제로 이제 번져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나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다 지금 이학재 의원은 다 이미 연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터지다 보니 특히 이 지금 본인의 선거를 활동을 도와줬던 핵심 인사들이 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좌관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이 또 서로 간에 이제 SNS 통해서 소통한 그 기록까지 다 나왔거든요. 뭐 윤 받았음 뭐 이런 거 그렇죠. 텔레그램 말씀하시는 그러면 당연히 송 대표가 몰랐을까라는 그런 상식적인 의문이 가는 것이고 아마 당시에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선거가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수시로 이거 지금 몇 명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아마 수시로 보고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요. 제가 볼 땐 제가 오랫동안 정치권을 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됐던 거, 또 그것도 이렇게 돈 받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거 다음 선거에서 물갈이가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인 책임을 떠나서 형사적인 책임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현역 의원 플러스 지구당 위원장들 이거 지금 뭐 70명, 80명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마 우리나라 정치사상 최대의 지금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 방법은 저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파리에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렇게 도의적 책임 이거 운운할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또 보고 있는 또 다른 시각 중에 하나가 송 전 대표가 처음에는 좀 앞서다가 막판에 그 홍영표 당시 후보의 맹추격을 받았다. 당시 돈이 오고 간 지점이 당시 판세가 접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황도 뭔가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 돈의 흐름을. 근데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적어도 뒤늦게라도 송 전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제 녹음 파일을 뭐 어떤 걸 검찰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저 부분은 지금 그 송영길 대표께서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시니까 그걸 반박하면서 적어도 사후에 인지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한 거지 제가 보기에 사건상으로는
처음부터 알았거나 일이 형성되어가는 중간에라도 알았을 사건이다. 예. 사후 인지 가능성 오히려 떨어지고 그냥 공범관계로서의 혐의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나 이게 지금 관련자들이 나중에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요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공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냐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그걸 빼더라도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 내용 전달했음이라는 거를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한테 알려줘요. 그게 예. 메시지가 확보가 됐어요. 근데 지금 현역 의원과 사무부총장급의 정치인들이 보좌관한테 보고를 한다는 게 모양새가 맞지 않아요. 보좌관이 수괴일 수가 있나요? 보좌관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는 보좌관이 그러면은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송영길 대표 모르게 이걸 기획을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좌관 선까지 전달하면 보좌관이 이 구두상으로 송영길 대표에게 전달했을 것이란 강력한 그런 혐의가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모 보좌관이 나온 그 순간부터는 사실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인지 가능성을 그때부터는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로 곧 전환될 상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피의자로 곧 전환될 수 있다. 뭐 현재로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망이 좁혀이고 있고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저 녹음 파일이라든지 또 다른 물증에서 송 전 대표가 언급될 경우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바로 프랑스에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돌아와야죠. 지금은 이제 임의로 들어와라라고 아마 검찰에서 요구를 하고 모양새상으로도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영장 발부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본인의 방어 논리가 또 마땅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획수사라 그러는데 녹취록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3만 개의 파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청 소속 속기사들이 녹취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것을 녹취록으로 만들기 위한 물리적 시간 자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건에서 파생돼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게 지금 시점이라 가지고 뭐 시점 가지고 물타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 거의 이제 물증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돌아오셔야 될 겁니다. 글쎄요. 이 결정타는 바로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입니다. 대략 7년 동안 녹음한 한 3만 개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거 이정근 전 부총장 선거운동 당시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 송영길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근 후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과 함께 소초가 변화돼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정근 파이팅! 파이팅! 이정근 후보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문 작성하는데 같이 합류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이곳 서초구의 지난 촛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1등 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일도 잘하고 야무지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정말 믿음직합니다. 이정근 후보가 선거운동하면서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당대표이자 추미애가 여러분께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물론 저 서초구청장에서 아시는 대로 낙선을 했습니다. 이정근 부총장은. 뭐 다 이후에 또 행보들 때문에 지금 더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요. 3만 개 중에 뭐 이것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10% 정도는 민주당 인사들 혹은 뭐 여러 이런 혐의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최소 그럼 3,000개 정도의 녹음 파일들. 근데 여기에 최근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 얘기도 있고 노웅래 전 의원, 노웅래 의원, 이하경 의원, 근데 또 다른 청와대 인사들,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도 심심치 않게 언급된다.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고 있긴 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정근 리스트라는 것이 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 특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도 지금 좀 떨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지금 갖고 있었다는 3만 개의 녹취록이 2016년 정도부터 녹음이 되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7년 정도 되는 이제 녹취 양일 텐데요. 아마 이제 양을 보거나 그 기간을 봤을 때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된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5년인 경우가 있고 7년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 녹음 자체가 16년부터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소시효 내에 들어 있는 범죄들도 혐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특히 이 녹취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나 어떤 인사들이 언급되는지에 따라서 그 파급력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송 전 대표 보좌관 얘기. 사후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 야당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아까 여당에서
구 변호사 말씀은 적어도지 보수적으로 봤을 때 뒤늦게라도 송 전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좀 더 검찰이 수사해보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거든요.